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는 우리 사회에 돈으로 협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상식을 부정하며 이명박의 천박함과 박근혜의 무식함을 더 돋보여주게 했습니다. 이는 강제징용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결국 얼마면 되니 너희가 원하는 돈을 누가 주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2차, 3차 가해를 대한민국 정부가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천박한 배금주의 정부답게 대통령실은 정확히 얼마를 국민이 모금해주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올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봄 기운이 만연한 봄날처럼 우리 정치에도 따뜻한 봄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소망하는 저는 안원구TV 수요일 진행을 맡은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제 옆에는 안원구TV의 터줏대감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오늘은 복장이 굉장히 젠틀하신데요. 오늘 촬영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입었는데 이게 좀 어색하네요. 네. 그 팟빵 측에서 그동안에 하바리 같은 그 프로필 사진을 예. 좀 전문가 포스가 나게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사진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사진 촬영은 잘 하셨습니까? 예, 사진 촬영은 잘 했는데요. 네. 한 30년을 이 교복처럼 입고 있던 옷인데 양복을 늘 입고 다니시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입어보니까 어색하고 지금 목이 깍깍 메이는 것 같아서 네. 빨리 이 넥타이를 풀었으면 좋겠다. 목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닐까요, 혹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꽉 조이는 건 아닌데 네. 뭔가 어색한. 네. 이게 그 사이에 한 10여 년을 그냥 네. 제가 안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익숙해진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고 오늘은 아까 지금 그 처음에 오프닝 할 때 네.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네. 이 부분에 제가 좀 딱 꽂혔는데 네. 정말 윤석열 정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에 대한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수도 맞습니다. 예. 너무 있고. 천박한 그 인식 자체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죽어도 우리가 그거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네. 그 양금덕 할머니가 한 말이 네. 그 동양하듯이 주는 돈은 받기 싫다. 그 한 말씀이 탁전 그렇죠. 그 내리를 때렸거든요. 그런데 참 그 할머니는 물론 뭐 그런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할머니의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 네. 그 공감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구제 방안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피해자가 뭐 언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우선이 아니니까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만 정말 진정성 있는 그 해당 기업들 혹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사과도 없이 그냥 했다 치고 돈 우리가 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받아가. 근데 그것도 그 돈도 일본 기업들이 전범 기업들이 내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뭐 재단에다가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네. 이게 피해자 일본 정부 일본의 당시에 전범 기업들 네. 그 미쓰비시로 대변되는 네. 그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데서 돈을 내 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배상하라 네. 이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결정까지 났으면은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기업들의 자산에 대해서 압류까지 해놨어요. 네. 그럼 이제 환가를 해서 돈만 이제 찾아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것도 우리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당신들이 그런 행위를 했으니 사죄하라 네. 하는 게 먼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판사가 그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했는데 네. 이거를 그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가 무슨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판결 그것도 다 무시해. 그렇죠.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그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주고 네. 그 일본은 그냥 아무 짓도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박진 장관한테 그럼 그 전범 기업들에게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
양심껏 쟤네가 좀 선의로 해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어떤 배상을 하지 않았던 그 전범 기업들이 지금 갑자기 개과천선해갖고 그래 우리가 돈 줄게 이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 처음부터 전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그 재산을 한가하면은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소부장 중요한 소재 그 장비 그 부품 사업에 관련되는 것들을 우리나라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아예 수출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노재팬 운동을 벌였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이 그런 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노재팬 운동 해가지고 우리 유니클로도 한때 안 가고 막 그런 네네네.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잊어버린 거야. 네, 나는 정말 이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정말 옆에 있으면 그냥 이건 진짜 욕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욕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일단 방송 심의상 저희가 욕은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이따가 그 일본에 대한 얘기는 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두 사람이 너무 나대고 있어갖고 제가 참 너무 나댄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기사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우리 김건희 씨가 예. 그 포항의 죽도시장을 가가지고 대게를 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완전 이게 사이코패스 같은 게 어머 얘 이름이 뭐예요?라고 그 개를 사면서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이름을 지어주겠다. 큰 돌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걸 동물로 생각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물에는 이름을 지어주고 네. 뭐 이렇게 같이 반려 동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동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름이 네. 뭐예요? 그것도 이름 큰 돌이로 지었다는 거예요. 네네. 큰 돌이라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큰 돌이라는 게 큰 돌이라는 게 큰 돌 대석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독도를 돌로 큰 돌 이렇게 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독도가 보면 좀 큰 게 있고 작은 네네. 섬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돌로 지었다는 거, 그걸 독도를 연상케 한다는 이야기가 그 안해옥이라고 네.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그때 그 시절에 김건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음. 근데 그 죽도 시장에서 네. 그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죽도가 또 뭐냐면은 다케시마예요. 죽도가 일본어로 표시를 하면은 다케시마가 다케시마. 되는 거예요. 그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죽도 시장에서 큰 돌이라고 이름을 독도를 지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 그 여러 가지 그걸 상상을 하더라고. 좀 확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좀 정상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 기사를 봐갖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큰 도리는 그 주인한테 준 건가요? 아니면 큰 도리를 쪄간 건가요? 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큰 도리를 예.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해놓고 팔지 마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걸 집에 가서 수족관에 넣고 키우려고 하나 네. 그랬다는데 돌아서서 바로 쪄가지고 삶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요즘에 김건희가 하도 나대갖고 제가 좀 이상해갖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갔더니 김건희 사진이 도배가 되어 있는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김건희 씨가 들어가게 되면 사진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래 김건희 대통령이죠. 그래 지금 제가 이제 그 캡처해 놓은 거에 보시면 무슨 쓰레기 줍는 활동인데 김건희 사진이 한 30장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보시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오찬도 18장, 죽도시장 방문했다라는 거 32장, 그리고 튀르키예에 파견했던 구조견 격려 행사 18장. 근데 정작 대통령이 무슨 외국 손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진들은 뭐 3장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이런 그렇죠, 그렇죠. 주요한 예고. 사실
대통령은 여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만 이제 잠시 네. 등장해서 외국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자리만 지금 나가는 것 같고 네. 모든 행사는 대통령이 김건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실세가 그 사진의 숫자랑 비례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마 지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그 여기 중에서 제일 그 아까 사진 중에 네. 이 반려견 아니 구조견. 예. 구조견이죠. 네네. 반려견 같으면 저렇게 되는데 구조견은 저렇게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손 타면은 아니, 구조견이라는 게 이제 훈련받은 군견병이나 지난번에 왜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할 때 네네. 그 주변 지키는 그 경찰견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경찰견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직접 그 관리하는 딱 담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이외의 명령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 이외에 손을 타면은 그 뒤에는 혼란이 와가지고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명령에만 따라야 되고 네.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주는 어떤 그 냄새나 네. 그걸 가지고 그 명령으로 따라가는데 이렇게 중간에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다듬고 만져버리면 훈련 자체가 다 무산되는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막 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이쁜 사진만 좀 나오게 만들려고. 그냥 사진만 찍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다른 건 다 희생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그 기사 잠깐 뭐 보셨던 것처럼 그 큰 도리가 그래서 결국은 잡아먹혔잖아요. 예. 아마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가 밤에 굉장히 맛있게 술 한잔 해갖고 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터넷에 그 큰 도리가 부활을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그 그림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야, 이 큰 도리가 정말 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뭐 빵 터져갖고 웃었는데 예, 누가 또 우리 저렇게 큰돌이가- 재밌게 표현해놨네. 예, 큰 도리가 저 김건희 특검의 어떤 선봉장이 돼서 이제 정의당도 이제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속 시원하게 좀 제대로 수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대게 가서 저렇게 뭐 포항 가서 죽도시장 돌면서 이렇게 할 때 네, 그때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은 네, 김건희 관련된 수사는 다 무혐의 처리를 막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무혐의 처리를 한 게 뭐 여러 개가 되더라고. 네, 그 이렇게 완전히 그 성동격서라고 그러죠. 네, 네, 한쪽에 막 이렇게 죽도시장에 가서 해놓고 그 뒤에 모르게 전부 다 무혐의 처리가 일어난 거야. 네, 그 지금 뭐 여러 개 그 뭐죠 그 김건희 씨한테 여러 가지 그 혐의가 씌어져 있었던 네네. 게 있잖아요. 그 혐의들이 전부 다 지금 무혐의로 지금 막 그 처리되고 있어서 네, 야 이거는 이미 작정을 하고 이 무혐의에 대한 무혐의 됐다는 것을 알리는 건지 아니면 성동격서 전략으로 저쪽에서는 막 떠들고 이쪽에서는 무혐의 막 털고 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참 그 김의겸 의원이 여기 엽기적이다. 네, 네. 무혐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갖다 바쳤다. 네. 그 이렇게 검찰이 정말 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가 아니라 그 노회찬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검찰은 그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네, 말이 네. 딱 여기에 해당되는데 검찰 가족들 검찰 식구들은 지금 전혀 수사를 안 하잖아요. 네, 대장도 그렇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본부장 비리가 다 그런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이 검찰하고 관련이 없으면은 이재명 그 대표는 지금 압수수색을 320몇 번씩 네, 할 정도로 검찰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일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참, 뭐 어쨌든 뭐 특검이 좀 통과되면 그러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근데 특검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실제 특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처를 시켜야 되는데 원래는 법사위에 올라가서 맞습니다. 통과를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법사위에 그 이상한 조모라고 하는 조정훈이라고 예. 하는 그 국회의원이 원래 그 민주당에서 비례로 됐던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 더불어시민당 출신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완전히 윤석열한테 지금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아부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지금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윤석열하고 악수 한번 하고 그렇게 그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도 보이던데 그 사람이 있는 한은 법사위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안 맞고서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법사위를 통과할 수는 없으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본회의로 바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회의는 이제 180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이 지금 169석이니까 네. 169석에 그 정의당이 6석이고요. 6석 이제 네. 들어오면은 그럼 175석이잖아요. 네. 5석을 그 무소속에서 네네. 5석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용해인 의원도 있고 용현 의원도 있고 민형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한 5명이 잘하면 이제 네, 만들어질 것 아슬아슬하게 같은데요. 이제 네네네. 될 수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해주면 네. 이 특검은 가능해질 걸로 보여졌는데, 네. 근데 지금 뭐 특검 수사의 추천권을 가지고 또 정의당이 네네. 또 그걸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네. 아니 169석이 있는 당에서 하려고 하는데 6석이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지겠다. 이거는 정치 도의성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 하겠다고 지금 딴지 걸기 위해서 남들이 눈이 있으니까 특검 찬성하는 거라고 깨끗하게 완전히 밀어줘야지 되는 거지. 결국은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하기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내년 총선 준비를 하면서 본인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강하죠. 네네.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패스트 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로 먼저 가서 그 안에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왜 그래 문제가 되냐 하면은 내년 총선이 오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태우려고 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네. 그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네. 때문에 지금 3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 6개월이면 9월 달. 네. 그럼 이제 곧 총선에 그 임박해 가지고는 이 특검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치적인 네. 목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특검하자. 속으로는 특검을 지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어쨌든 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은 또 다른 관종의 이야기인데요. 청장님 요즘에 책 들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책 잘 안 들고 다니는데. 그죠. 그리고 보통은 가방이라는 문명의 이기가 있잖아요. 특히 두꺼운 책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넣어가고 다니면 되는데 또 겁먹던 사람들이 요즘 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관종 한동훈 선생께서 어제 이제 공항에 가시면서 아주 두꺼운 책을 들고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고 유럽 출장을 가셨어요. 아,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 패권을 두고 뭐 그리스하고 스파르타가 갈등을 했던 내용들이다 막 그러면서 결국은 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이런 책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나는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 책 읽을 시간에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책임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인사검증이 잘못되면 본인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우리 청장님이랑은 2주 만에 뵙게 돼갖고 그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예.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했던 그 책임자. 잘못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게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이제 그 그 인사정보관리관실, 네. 인사정보검증단이죠. 네. 그 검증단을 청와대에 있던 것을 네. 법무부로 가져갔잖아요. 네. 굳이.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무부가 왜 인사검증단을 왜 가져갔냐. 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가져간다 그랬어요. 네. 내가 이걸 가져가서 제대로 검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가져간다고 해놓고 네. 정작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번에 네. 그 정순신이라고 하는 이제 온 국민들이 학폭 아버지가 네. 그것도 자기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재판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걸 거르지 못하고 네. 추천을 했잖아요. 네.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라는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 맞다고 하면 책임을 지든가. 그래서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네. 아니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해. 자, 그럼 아니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마지막 최고 책임자는 임명을 한 대통령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네. 그럼 누구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해놓고 문제 있어도 나는 책임 안 져. 그럼 공무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권리만 찾고 책임을 안 지겠다.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저런 사람. 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는 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놓고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제도의 문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이 하여튼 좀 신기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나만 모든 그 책임이나 어떤 그 지적에서 예외가 되는 게 이 검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속해 있던 조직에서 항상 본인들은 무결점의 무오류로 상대방을 단죄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그 어떤 처벌을 받거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뭐 석동현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의 검사 출신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거든요. 검사들은 똑같아요. 전부 다 모든 그 속성 자체가 네. 자기들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지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비열합니다만 우리 관종 한동훈 씨가 진짜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핸드폰 비밀번호하고 예. 그리고 가발인지 아닌지의 그 논란이 사실은 전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는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오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자 질문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가발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아 그래요? 네, 그런 기사가 떴다가 인터넷 공간에서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머리 형태가 좀 바뀌긴 했는 것 같아요. 네. 옛날 어떤 가발을 바꾸면 그래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머리 스타일은 자기 생머리인 경우에는 그렇게 네. 바뀌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뽀샵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가 사람들이 참 능력도 좋아요. 이거 진짜 같지 않나요? 이게 MBC에서 이렇게 나왔나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포토샵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지금 MBC 뉴스인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누가 이제 그냥 만든 게 아닐까 싶거든요. MBC 뉴스에서 저렇게 뉴스에서 했는 했을 것 것처럼 같지는 않고. 이게 MBC에서는 이런 보도를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가짜 뉴스처럼 그냥 조롱하는 걸로 돌다가 인터넷 공간에서 삭제가 됐었는데 그 제가 옥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그 물건 파는. 예. 거기 가서 한동훈 가발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가발 파는 애들이 한동훈 가발이라고 그러면서 팔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관종이 되고 싶으면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좀 오픈해가지고 내가 가발인지 아닌지 정말 그렇게 되면은 관심을 우리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진이 네, 포토샵이 아니라면은 네, 좀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긴 한데 그런 저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릴 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저는 살짝 박주민 의원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박주민 삘이 있어요. 근데 저런 분 비슷한 사람이 왜 저 탤런트 중에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부산 출신 탤런트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혼자 사는 사람. 그 이름이 뭐 김광규 씨요. 좀 또 이미지 있어요. 그걸 네네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그렇네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씨가 아마 송파로 이사를 갔다라는 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파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지역구가 배현진 지역구 같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배현진이 이준석 때리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좀 되게 유치하게 붙었어요. 뭐 사람들이 배현진한테 이준석이랑 잘해봐라라고 하니까 저 얼굴 봅니다. 뭐 이런 댓글 달고 예. 배현진이. 근데 지금 한동훈 씨가 송파 쪽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배현진 씨가 다음번에 재선하는데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설입니까? 아니면 확인된 사실? 확인은 아직 안 됐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예. 한동훈이 송파 쪽으로 출마하려고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청년 최고로 출마한 사람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그렇게. 타워 팰리스에 살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조금 그 제가 다시 그 확인해 보고 그거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다룰 내용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만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평생을 뭐라 그럴까요? 내 인생을 다 담보 잡히고 상처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정부 기관의 차관급 인사가 아니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서 사죄하라고 악쓰는 거는 한국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내용을 듣고는 네. 야, 참 이런 인간들이 아직도 한국에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했는데 지금 바퀴벌레처럼 이제 전부 다 스물스물 기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게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전에도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노무현 시대에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있었겠지만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게 이런 바퀴벌레 같은 이런 정말 매국노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 규범상 나와서 큰 소리로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조차 이러고 있으니까 뭐 개나 소나 다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뭐 친일이니 뭐 일장기를 거니 이런 이상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 세종시에서 네, 그 뭐 소위 그 목사라고 하는 자가 네, 근데 뭐 그 말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통 목사가 아니라 네. 뭐 사이비 목사처럼 보인다고는 하던데 네, 그런 자가 일장기를 지금 걸고 네, 그것도 3.1절 네, 3.1절이 우리가 그 식민 지배 한거에서 일어난 독립 운동의 그 효시가 된 그런 중요한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그날 기념하는 날 일장기를 걸어놓고 하는 네. 그런 정말 이게 그냥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 있으면 딱 좋은 애들이거든요. 네. 그냥 일본 평범한 일본 사람들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팩트인데 그 팩트를 가지고서 왜곡하는 걸 그 넘어서서 아예 가짜 역사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우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새샘장로교회 이정우 목사인데 이 양반이 어제는 소녀상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회에 같이 참여해서 내가 요즘에 스타가 됐던 그 일장기남입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흉물스러운 소녀상도 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저도 어릴 때부터 이 3.1절에 대해서는 뭐 노래도 부르고 기념식에 가서 그 시간만이라도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해 일본 압제의 그 식민지 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당한 거 네, 그런 걸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들을 전부 다 그 참 교육을 받고 그게 몸에 체화가 돼 있는데 네, 그런 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안 맞아 죽고 다니는 것만 해도 신기한 거네 저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석동현 씨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석동현 씨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석동현은 윤석열과 동기로 그 대학 동기로 알고 있고요. 네, 또 그 아마 천순 사건인가요? 네네, 그 장모 사건을 변호를 했던 사람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석동현 씨가 그 민주평화통일자문기구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아마 그걸로 들어갔죠. 이게 민주평통의 지금 사무처장인데 차관급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민주평통에 검사가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뭐 말이 되는 건가요, 그게? 없었죠. 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민주평통은 그 동안에 좀 네, 원로의 그 대북 통일 문제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주로 갖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부의장이었었죠. 부의장을 했고 원래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고요. 네,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민주평통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외형적으로 그 이름만 걸어놓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인 일은 지금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자가 다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석동현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수는 뭐 차관급인지 장관급 정도 될 거예요. 네. 평통 의장은 뭐 거의 그 총리급에 가까운 그런 네. 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사무처장이 아니라 거의 장관급 대우를 받을 거예요. 네네. 근데 어쨌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이런 막말을 했으면 이거는 사실은 책임지고 사퇴시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이거 근데 이런 아니 그러고 식민지였던 국민이 배상하라고 악을 쓰는 건 한국복이다. 네. 이거는 정말 막말이에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공무원이잖아. 어쨌든 그 국가의 녹을 먹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직위에 있는 자가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이 사람의 사고는 윤석열과 사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전부 다 이 사람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그런 사람들로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검사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의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에 나왔던 거를 그냥 얼치기 판사가 그냥 무식하면 용감한데 그런 사고를 친 거다라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폄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 질서를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지금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잘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커밍아웃 한다 그럴까요? 네. 며칠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그 목사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충북지사인가요? 네네. 김영환이라고 네. 하는 그 충북지사 이런 사람이 옛날에 민주당에 있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이런 자들이 지금 또 나타나가 또 그것도 망발을 막 지금 충북 도지사랑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삼전도 이야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네. 그 인조가 그 청나라한테 상고 구고두례를 했던 그 대가리를 3번 받고 그 머리를 9번 조아렸던 그런 그 삼전도의 굴욕을 그 이야기하면서 친일파가 기꺼이 되겠다. 네. 친일파가 될 게 아니고 아예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가면 되지. 왜 여기서 지사까지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도쿄지사를 하시든가. 그러니까. 그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딸랑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영환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통 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 박정희의 한일협정,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아니, 누가 봐도 지금 굴욕적인 외교 참사인데 그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다 칭찬하고 하나같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죠. 그렇죠. 그 자리에 쫓겨날까봐. 근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일본에서 지금 오부치 김대중 그 선언은 가장 기본이 먼저가 된 게 사실은 그 통렬한 반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를 한 일본이 통렬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는 토대 위에서 미래를 향해서 이제 나가자라는 것이지 네. 앞에 거 다 빼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일본한테 유리한 주장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미래를 향해 가는 통큰 결단. 통큰 결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뭐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뭐를 얻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아까 내가 잠깐 말했지만은 일본이 그 당시에 무역 규제를 하고 네. 또 그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고 네. 그때 지소미아라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지소미아라는 우리나라 정보 군사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는 거였거든요. 네. 그럼 사실 우리는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할 이유가 없는 거를 주면서까지 지금 미일 동맹의 하부 조직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지금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얻은 거는 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더 큰 걸 얻는다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얻어진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러고도 지금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거꾸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여러분 일제 식민지가 일본이 피해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 국가 발전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네.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철도 놓고 그 항구 만들고 뭐 도로 닦은 거 저 나라를 우리나라 그 쌀하고 그 당시에 부족했던 군수 물자들을 징발해가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네. 그걸 진짜 한국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네. 거죠. 그거를 전부 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지금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지금 따르는 이거는 일본 놈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어르신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는데 저는 갑자기 또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 제3자 변제 해법에 가해자 인정과 사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제대로 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분은 뭐 인권위원장은 그 이쪽 진보 쪽에 가까운 분이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이 임명됐으니까. 돼서 지금 현재 임기 중에 있는데 아마 쫓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또. 뭐 이미 아마 쫓아낼 대상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몇 분 되잖아요. 그 건익위원장, 네. 방통위원장, 네. 인권위원장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 그 대상일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법조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네. 이게 아무리 그 국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법적으로 그 배상을 우리 정부에 또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을 해주면은 그거는 그 배상을 한 게 아니라는 그 법적 해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되면은 예를 들어 포스코가 네. 이 그 피해자들한테 돈을 배상을 해줬어요. 네. 그럼 나중에 배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기들이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줬다. 네. 그럼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는 과정에서도 뭐 안 받으려고 하면은 공탁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공탁도 받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공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 일본은 그 궁극적으로 일본이 우리 법에 의해 가지고 배상이 안 됐잖아요. 네. 배상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냥 선언한다고 다 되나요? 그러고 이 정부가 뭐 천년만년 저가 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데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다는 몇 사람이 그냥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이례적으로 뭐 대통령, 뭐 국무장관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가 동일하게 같은 날 다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지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봐야 되냐면 네. 지금 미국의 그 정책 자체가 네. 이 중국을 태평양 쪽으로 못 나오게 하는 인태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키신저 있을 때부터 네. 됐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니까 네. 미국의 패권 국가의 지위가 사실 흔들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 패권 국가의 지위를 자기들이 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고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일본하고 둘이서 이제 그걸 해왔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그 하부 조직에 한국을 집어넣은 거야. 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미국하고 우리 동맹이지. 네. 일본하고는 동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민 지배도 하고 사죄도 안 하는
선수들을 우리가 같이 동맹으로 해가지고 파트너로 인정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미국의 그 전략 속에는 일본하고 같이 가는 전략이 있는데 한국을 끌어들여야 되는 지금 그 상황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잘 지내겠다고 하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네. 아이 한국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계기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큰 뭐를 받아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저는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미국한테 계속 가서 갈치당하고 있잖아요. 네. 왜 내가 이 갈치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은 반도체 때문에요. 네. 우리 지금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엄청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대중국 수출에서 네. 결정적인 거거든요. 대중국 수출에서 지금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냐?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를 가져가 가지고 중국에서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다시 미국이나 유럽으로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걸 걸어놨냐?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부품에 백도어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정보를 빼나갈 수 있는 칩을 심어가지고 그 예를 들면 단어 하나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전부 다 중국이 그걸 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이제 백도어라는 거예요. 네. 그 백도어 장치들이 돼 있으면 군사 기밀상으로 중국을 미국의 정보들을 다 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모듈은 우리가 안 받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중국에서 수출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국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데는 아니니까 그게 지금 1년치 재고가 쌓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한 보름치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정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반도체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는 전부 삼성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지금 못 팔고 지금 쌓여 있고. 네. 그런데 그러면 한국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금 한국에 조금 막 증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평택에 있는 그 삼성도 그렇고 이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그 용인에 있는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평택에 있는 하이닉스 그 삼성 반도체들이 지금 공장 증설을 막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제 그럼 미국으로 직접 팔겠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도 직접 지으면 자기들 보조금까지 주겠다고 네.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 지금 그 지뢰를 심어놓은 거야. 네. 뭐냐면 군사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는 공정을 다 오픈해라. 네. 반도체 공정을 다 하는 거는 이게 영업 비밀 중에 비밀인데 삼성 보고 너 영업 기밀 다 내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다 또 보조금 받아간다고 하면은 그 보조금으로는 반도체 외에는 쓰지 마라. 회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어디를 쓰든 그렇죠. 그것까지 저가 간섭할 일이 아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익이 많이 남았으면 초과이익 환수제도 초과이익 환수하겠다. 이거는 저가 싫어하는 공산당이 하는 그렇죠. 짓이잖아요. 그 비율도 미국 정부에서 75%를 가져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완전 갈치. 맞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의 경제적 종속을 미국에다 해놓고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해. 네. 또 기사가 이제 나온 게 어제 보니까 이제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다 그래요. 4월달에.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완전 호구잖아. 동네 저기 아시아에 있는 그 바보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 호구가 온다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고 그럼 또 거기서 또 갈치하고 또 삥 뜯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맛있는 것도 안 주고 그냥 네. 너 이쁘다고 그냥 말로만 그냥 립 서비스 하면은 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윤석열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윤석열 측근들은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환대를 해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올라간 거고 미국 정부가 정말 우리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인정해 주는 거다라고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우리가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이 바이든은 외교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네. 그리고 이 외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뒤통수를 잘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외교통이라고 하는 그 외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 자리까지 간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는 정말 웃는 얼굴을 하고 싹 나타났다가 뒤에는 완전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 이 바이든이 그런 사람 그 어떻게 보면 노예한 진짜 그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굴러 먹을 만큼 먹은 그 노예한 그런 그 대통령 여우죠, 여우. 예. 네.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 이쁨 받겠다고 네. 온갖 아양을 다 뜨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또 이제 지난번에 바이든이니 날리면이니 했던 그것도 괜히 좀 찜찜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가가지고 그럼 그거를 만회하려고 더 살살거릴 거고. 근데 처음부터 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바이든이 윤석열이 그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왔잖아요. 네. 와가지고 어딜 갔습니까? 삼성 공장에 갔죠. 삼성 공장에 갔죠. 네네. 그래서 삼성 공장에 그 가서 한 일이 반도체 공장을 간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얘네들은 이 반도체의 모든 이 거를 이미 미국은 큰 계획 속에서 얘들 손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막 안내하고 막 바이든 왔다고 그냥 아무리 대통령이 왔다고 그럼 목적이 있어서 왔으면 대통령이 가서 그 안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게 무슨 뭐 그 갈래도 아니고 네.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가이드야 뭐야. 음. 충분히 삼성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필요하면은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그때 그 저거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완전히 모든 거 쓸개고 뭐고 다 빼준 거야. 네. 간이고 쓸개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쟤는 어떻게 다루면 되겠구나라는 게 지금 딱 나와 있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광파를 수 있는 그냥 화려한 그 외관만 만들어주면 얘는 실속이 없어도 그냥 다 자기네 말을 들어줄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고 그 하부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대만이 어떤 뭐 위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뭐 필리핀이랑 뭐 해가지고 같이 참전하는 것처럼 자동 참전하는 것처럼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그 우리가 필리핀하고 우리가 그 훈련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필리핀에 그 상륙 훈련 해병대가 갔었죠. 우리나라 해병대가 가지고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 같이 상륙 훈련하는 것까지 했는데 그게 대만에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지면 네. 그 우리 한미 동맹 국가의 일원으로 자동 참전하는 형식을 취하되 일본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겠죠. 일본 해군들하고 같이 네. 훈련한 그때 일장기 밑에서 훈련하고 했던 네, 그런 네.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건 누구나 봐도 뻔한 거고 자 그거는 군사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그 이치적으로는 그게 된다는 네.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무역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무역 적자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면은 가장 큰 곳이 사실은 중국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너무나 중요한 기회인데 중국이 지금 전인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그 지금 중국도 코로나 상황을 지금 벗어나면서 약간의 그 성장률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동안에 사실은 잠재력은 엄청나게 많은 네. 나라인데 그걸 조절하는 나라였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그 성장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돈을 풀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중국을 상대로 해서 그 동안에 이 역전되던 무역 그 적자를 중국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래 얼마 전에 중국이 또 풀어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나가는 거를 그 막고 있다가 네. 지금 명동도 지금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네.
것까지 하면서 그런 제스처가 올 때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해서 수출하는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아니 당신들하고 우리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중국이 적이 될 놈한테 그렇죠. 물건을 팔겠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 편에 서지 말고 그냥 중립적인 자세만 취해줘도 굉장히 고마울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발 벗고 나서 가지고 미국 밑에 가가지고 그냥 그 형님 하고 있는 형국이니까 중국이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다 안 사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딴 나라에서 사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그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경제는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실리를 취하는 네. 그런 전략을 취해 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어. 네. 그리고 그 중국만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우리가 미국 편에 서 가지고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놨으니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물건을 사겠냐고. 네. 그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를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 정말 우리 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세계적 시장이 우리 네. 주변에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그 기회인데 이거를 미국의 그 하수인으로 네. 완전 전락해가지고 안 그러면 미국에서 반도체라도 다 사가지고 그런 뭐 초과 이익 한순위 뭐니 이런 소리 못하도록 네. 할 수 우리 그럼 우린 그럼 뭐 죽으란 말이냐? 우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미국의 그런 걸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내가 알아서 기버리니까 네. 이 정말 이거는 경제를 1도 모르는 선수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검사잖아요. 근데 그 검사가 금감원도 가 있고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금감원장이 무슨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환율을 어떻게 해라. 오늘도 보니까 미국에서는 환율이 그 금리가 6%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동결시켜 버리면서 금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이런 거죠.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네. 미국하고 금리가 차이가 물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상황은 다를 수가 있는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금리를 안 올리면은 외환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외국 돈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미국 가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더 많은데 굳이 여기다 묶어 놓을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또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그만큼 또 외환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죠. 환율이 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물가 상승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점점 뭐 이제 수입하는 물가가 그러니까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면 또 이자를 또 올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물가 이자가 안 올리고 있으면은 또 이자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또 완전히 또 그렇죠. 떨어집니다. 그 이게 전부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경제라는 것이 하나만 딱 떨어져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다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은 저는 지금 부동산은 지금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지만 네. 부동산이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면 부동산을 살락한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네. 근데 지금 경제를 너무 다 모르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 정권을 유지할 생각이 없구나. 이 결국은 이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이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런 정부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지금 그런 분노를 이걸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노를 알면서도 계속 이런 한다? 그건 정권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최근에 이 심각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 건 언론의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일본에 부역했던 그 언론의 피가 독재 정부 그 군사 독재 정부 시절 때 군사 독재 정부에 부역하고 지금은 이제 검찰 독재 정부에 부역하는 언론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았다라고 하면
곧 나라 망한다라고 난리를 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라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데 애서 외면하고 있죠. 그렇죠. 노조만 때려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무슨 뭐 시민단체만 때려잡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언론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압수수색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나라가. 이게 그래요. 천천히 망해가니까 사람들이 그 망해가는 거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네네네. 근데 지금 뭐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제대로 연일 보도만 돼도 저는 폭동 수준의 어떤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진짜 알아야 되는데 네. 알고 나면 이제 피부로 이제 점점 더 느껴지기 전에 이 신호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하면 늦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언론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더 이상 나빠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이 집행하는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네. 이거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숨겨주니까 그렇죠. 뭐 해도 언론이 다 이렇게 그 덮어주고 숨겨주니까 우리는 이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떤 시점에 이게 그 터지는 시점이 난 있을 거로 봐요. 아무리 그렇죠. 이게 언론이 숨기려고 해도 어느 시점 가면은 이게 둑이 터질 때 갑자기 막 확 물이 넘치면은 안 터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밑에서 구멍이 하나 뚫려가 서서히 이제 빠지면서 나중에 이제 폭발하듯이 그런 시기가 나는 곧 올 거라고 봐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니, 그렇게 되기 전에 막아야죠. 네. 아니 저는 이제 끌어내리는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결국은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그 민주당 정치권에서부터 뭔가 좀 획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민주당이 지금 정말 민주당의 사고는 네. 국힘당보다 더 욕을 먹어야 될 지금 제가 일이 벌려놨잖아요. 며칠 전에 굉장히 분노했던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민주당 국회의원 더미래라고 하는 모임이 예. 워크숍을 갔더라고요. 베트남으로 예. 3월 2일부터 4일까지. 더 미래의 로고가 혹시 수박 아닌가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결정 아닌가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네. 아마 그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네. 그 과정에서 수박들의 반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질타가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하니까 이제 베트남까지 이제 가서 이제 숨어가지고 간다고 간 거겠죠. 근데 참 저는 너무나 답답한 게 결국은 이게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자기들 공천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공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너 안 되겠다 하면은 당을 떠날 생각도 없어.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체포 동의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것이 끝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만 없어지면은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저가 승리할 수 있나요? 이재명이 없어지면 뭐 망한다라고 봐야죠. 저는 거의 국힘당이 거의 나라도 국힘당 찍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역시 커밍아웃을 하시는군요, 이제. 아니 말이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민주당에 있는 한은 네.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왜 떳떳하게 국민들의 그 대의 기관이잖아요. 네. 국민들의 뜻을 자기들이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다는 걸 왜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네. 않고 지 개인적인 사익 공천 그럼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저가 공천 민주당에 설사 어떤 방법으로 공천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민주당 그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그거를 심판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요즘에 좀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 추미애 전 장관님. 예. 이런 위기의 민주당을 수습하는데 아주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도 개인적으로 또 소통도 하시고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추미애 장관이 등판할 수 있게 옆에서 좀 바람 좀 잘 넣어주십시오. 아 제가 이게 사실 정치에는 손을 이제 띄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치에는 뭐 이게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도 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뭐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한 것도 아니고 이제 추 장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 정말 그 정치인다운 정치인은 나는 그 추 장관이 상당히 제일 훌륭한 분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도 지금 그 저걸 자리를 줘야 돼. 네. 이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그 판을 권리를, 열어줘야죠. 판을 만들어 줘야 네. 되는데 네. 지금 그 수박들이 지금 만약에 추 장관이 지금 이래 오는 거를 원하겠냐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때 지금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당을 지금 수습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없다라고 하면 당에 어떤 추미애 장관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좀 당 대표가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당연히 그래 해야죠. 네. 하고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추 장관을 뭐 오히려 정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제 서로 나는 상호 그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협력적 경쟁 관계 네. 이런 관계로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대통령 후보로서는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 그 부동의 1위로 네,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추 장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추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는 그걸 만약에 혹시 잘못돼가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간다. 그럼 민주당이 자멸할 거를 네. 추 장관 같은 분들이 그 뒤에 백업장을 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이 정치는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갈 때 그 힘이 생기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일에 안 휘말리는 거지. 네. 이거를 저 사람이 오면은 내 자리가 흔들려. 이런 소화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그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대통령 감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 네.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걸로 보기 네. 때문에 두 분은 내가 볼 때는 빨리 만나셔야 된다. 만나서 협력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훌쩍 약속된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세상이 정말 많이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아농구 TV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더 많은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대표 네. 그 방송 그 있잖아요. 네. 그 방송이 왜 숫자가 그렇게 안 늘어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문제인가 보죠. 뭐. 아니 한 10만은 벌써 갔어야 되는 방송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도 처음부터 좀 많이 늘어야 된다고 했던데 지금 너무 나도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열심히 좀. 아니 그리고 우리 살아보죠. 구독자들도 우리 혹시 우리 김 대표 방송 네. 지금 뭐죠? 그 이름이 시사부로입니다. 시사부로에 좀 가서 좀 전부 다 좀 그 구독 좀 해주시고 네. 또 우리 시사부로의 저 구독자들은 또 우리 아농구 TV도 좀 구독을 해서 네. 좀 많은 사람이 구독을 해가 이 내용들이 사실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12시에 구독 때려주세요. 자전거래 한번 해보시죠. 12시에 만나요? 네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또 찾아뵙겠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